지적공부 등록사항입니다. 지적공부는 크게 대장,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누는데요. 대장은 문자, 도면은 그림, 지도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부터 살펴볼게요. 대장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부터 살펴볼 건데요. 전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먼저 토지의 소재, 토지가 어디 있느냐, 번지수, 용도, 넓이, 그리고 소유자 관련 내용이죠. 소유자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장에 등록해야겠죠. 다음, 토지의 고유번호, 그리고 대장과 관련된 도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 그리고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그 다음에 축척,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되고요. 다음,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토지의 이동이 뭐냐면은 표시 내용이 변경되는 건데, 변경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리고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 토지의 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매년 공시되는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등록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음은 공유지 언명부와 대지권 등록사항입니다. 공유지 언명부는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는 거고요.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지 언명부의 등록사항은 모두 다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기도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소재 있죠. 지번 여기요. 소유권 지분은 여기 있죠. 그리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여기 있고요. 고유번호 여기 있고, 장번호 여기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의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 세 가지만 추가되는 것이죠. 바로 건물 명칭, 전일 부분 건물 표시, 현대아파트 101동 101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대지권 비율, 이 세 가지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유지 연명부에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하기 쉽게 건전지, 쉽죠? 건전지라고 암기하면 쉽습니다. 즉 대지권 등록부에는 공유지 연명부 등록사항에다가 건전지가 추가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소유권 지분 맞고요. 토지의 소재 그렇죠. 대지권 비율 아니죠.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토지의 고유번호도 등록사항이고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도 등록사항 맞습니다. 다음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대지권 비율 맞죠? 건물의 명칭 맞죠? 건물의 명칭이 건전지의 건이고 대지권 비율이 건전지의 지죠. 다음 소유권 지분도 등록사항 맞고요. 건물의 경계 아니죠? 건물의 경계는 선이잖아요. 선을 그리려면은 대지권 등록부와 같은 대장에 그릴 수는 없죠. 도면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경계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4번이 틀렸고 답이네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여기도 나왔었죠. 등록사항 맞습니다. 다음 공유지 언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대지권 비율 아니죠.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언명부에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건전지 중에 지죠. 일단 제껴놓고요. 니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공통된 등록사항 맞고요. 소재,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도 공유지 업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모두 등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답이겠네요. 답은 5번이죠. 다음은 지적 공부 중에 두 번째 도면입니다.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데요. 대장과 마찬가지로 전부 10가지의 등록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사항들을 무작정 암기하지 말라고 했죠. 지적도와 임야도는 도면, 즉 지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등록사항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봅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이거는 대장이랑 똑같아요. 네 번째 경계. 경계는 선이니까 당연히 도면의 등록사항이겠죠. 그리고 색인도, 제명, 축척. 도각선, 선 나왔죠. 선이니까 도면 등록사항이고요. 그리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거리도 등록사항인데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만 등록합니다. 그리고 삼각점, 지적기준점,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도 도면이니까 등록이 가능하겠죠. 잘 기억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여기서 임야도라고 하면 틀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축적을 쓰잖아요. 따라서 소축적을 쓰는 임야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좌표 등록부니까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 즉 우하단 밑에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측량을 하니까 해당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도면의 일람도, 바로 나왔죠. 일람도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1번이 답이죠. 나머지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축척은 앞에서 면적 결정할 때 잠깐 봤었죠. 지적도에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7가지의 축척을 사용하고요. 임야도에는 끝에 2가지, 즉 3000하고 6000 2가지 종류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1000 있죠. 2000은 없어요. 2000이란 축척은 없고요. 2400 있고 3000과 6000도 있죠.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5번이죠. 다음,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임야도는 2가지라고 했잖아요. 3000하고 6000. 2000과 5만이라는 축척은 없고요. 2400이라는 축척은 있지만 임야도에는 쓰지 않고 지적도에만 사용하는 축척이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디귿과 리을 2번이죠.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 수 있다. 그쵸?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인 사항이라고 했으니까요. 2번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그쵸? 3번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요. 색인도랑 위치니까.
4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 벌써 틀렸죠? 임야도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축적을 쓰잖아요. 따라서 소축적을 쓰는 임야도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임야도가 아니고 지적도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따라서 답이 4번이네요. 틀렸으니까. 5번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다음은 지적공부의 마지막 부분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보시다시피 7가지인데 이 중에서 좌표랑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사항이죠. 앞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합니다.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할 때의 측량이라고 했었고, 축척 변경 측량은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둘의 공통점은 여러 필지가 나오고 정밀한 측량이라고 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면은 지적 확정 측량이나 축척 변경 측량은 세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번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지번은 등록사항 맞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죠. 2번 토지의 고유번호 맞고요. 그 다음에 부호 및 부호도 맞죠? 답이 2번이네요. 둘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3번 경계,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도면, 즉 지적도나 임야도의 등록사항이에요. 4번 좌표.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등록사항 맞고요. 하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5번 면적.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필지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장번호. 여기 나오죠.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맞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아니죠. 수치가 아니라 좌표죠. 이 좌표. 2번 지적도에는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 맞죠? 우하단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3번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은 대축적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대축적 사용 지역에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면적 측정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좌표니까 맞겠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맞죠? 따라서 1번이 답이죠.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 경계와 면적. 면적은 맞지만 경계는 아니죠. 경계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2번 임야대장,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아니죠. 위치는 대장이 아니라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에요. 3번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 소유권 지분은 맞지만 토지의 이동사유는 아니죠.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합니다. 4번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과 지목. 대지권 비율은 맞지만 지목은 아니죠. 지목은 대지권 등록부나 공유지 연명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죠. 5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대장들이죠. 대장에는 모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합니다. 따라서 5번이 맞고요. 답이네요. 쉽다.